GTQ ID 2급 인디자인 기출문제 2025년 대비과정을 맡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 강좌부터 인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기출문제 위주로 제가 문제풀이를 할 예정이고요. 자, 1강에 대한 내용들은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은 완성된 그런 자료들이 되겠고요. 자, 일단 이제 PDF 문서를 토대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PDF 문서들은 이전에 저희가 GTQ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내용들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공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라이센스에 관련된 텍스트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미지를 제거해서 깔끔한 이미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약간은 원고랑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강좌부터 인디자인의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이제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시험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디자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퍼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전에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과정을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지금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단과 과정으로 인디자인 과정만 수강을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시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공되는 그런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장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내용 구성으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기본적인 그런 문서 타입이라든지요, 그리고 저장하는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저희가 1강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강좌를 실제로 진행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요건들, 그런 것들 2급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인디자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셔갖고요, 진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보면 일단은 여기서는 자, 기본적인 그런 페이지 구조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파일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주고요. 보통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도큐먼트를 기본으로 해서 제작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문서를 만드시게 되면 그러면은 문서에 대한 그런 설정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장해 주시면 되시는데, 자, 여기에 거기 약속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약속된 방법들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는 지금처럼 자, 첨부할들이 이렇게 있고요. 조금 키워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첨부할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물론 약간은 이 라이센스 텍스트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워드마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붙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제가 수정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2급에 1번, 2번, 3번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문서에 대한 크기는 210에 297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자, 문서 크기를 정해 볼게요. 자, 210에 297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페이싱 페이지스라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켜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켜놓고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내용들이 또 전달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여기 저장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GTQ라는 폴더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자, GTQ 폴더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도착하시면 그러면은 내용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수험번호는 보통 이제 저는 001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001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따른 번호들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건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한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일 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단일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 문제, 그러니까 2급 같은 경우에는 세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문항들을 좀 보시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그죠? 이렇게 소요되게 그렇게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제를 조금 소개해 드리는 걸로 유의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보게 되면 과목 및 급수가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거기 파일명 같은 경우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수험번호, 그 다음에 성명, 문제 번호 이런 형식으로 공백 없이 정확히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험자 정보와 저장한 파일명, 저장 위치가 다를 경우에는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안 작성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결을 시켜놓고 주기적으로 저장,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지금 시험 시작 전에는요, 작업 환경에 대한 설정 같은 것들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이상 유무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가 있습니다. 자, 수험자를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시작하고 답안 파일을 저장하고요. 답안 전송, 시험 종료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미지 경로가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지만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인디자인은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로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배점은 총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점수는 각 문제별로 차등되어집니다. 각 문제에 대한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로 기본적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과 출력 형태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지고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조건들과 지금 해당하는 화면과 다를 때에 대한 요건들이 되겠는데 이건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영리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볼드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문제 조건과 출력 형태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 문제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서 작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잘못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둘 중에 어떤 것들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서체 지정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서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IBM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데스크탑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굴림, 도듬, 영문은 얼라이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임의 서체로 작성될 경우에는 감점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컬러 모드는 색상 모드가 되겠죠. 별도의 조건 없을 시에는 CMYK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서 제시한 기능을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요소는 0점 처리가 됩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고 기능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잘 지키셔야 그래야지 저희가 자격증 시험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시험의 난이도는 인디자인이 가장 쉽다라고 보여지는데 주의하실 점은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업 환경에 대한 설정은 시험 시작 전에는 불가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부정행위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을 열거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여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다 인디자인에서 변경이라든지 보정 효과까지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처럼 작업 환경 설정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건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을 반드시 지켜서 시험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금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문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면, 자, 그러면 일단은 문서를 열어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당하는 프리셋 디테일 부분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장된 이름으로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제가 이제 페이지스는 1번 문제에서는 한 개의 그런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컬럼이라는 단 간격이 나오죠. 단 간격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여기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지금 3단으로 되어 있고요. 간격은 8mm 이렇게 설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대화 상자가요,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진율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위아래 바깥쪽에 20mm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락이 걸려져 있고요. 지금처럼 자, 락이 걸려져 있을 때에는 20이라고 설정을 하시면 20으로 다 변경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죠? 여기서 20이라고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20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지금 제대로 잘 입력이 안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 설정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다시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001번에 이렇게 적었고요. 자, 20이라고 설정했는데요.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옵션을 끄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는 상단이고요. 여기는 하단.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버전 설정할 때 한글 영문 이런 거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 버전에 맞춰서 연습하시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게 이제 잘 마킹이 안 되니까요.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돌연이라고 있습니다. 돌연이라는 것은 이제 안쪽에 있는 여백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락을 켜놓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3mm로 돌연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설정하는 건 없고요. 자, 문서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문서가 열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해당하는 문서를 열어주셨는데, 자, 물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지금 레이아웃 내 마진 컬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마진 컬럼 부분에서 이걸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당 마진 영역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페이지를 만약에 만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페이지스 패널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A마스터라는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2번,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 문항을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문제 문항을 좀 보시면 여기서는 3페이지짜리로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3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물론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가로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제작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연결된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지금 3페이지짜리로 돼 있고요. 보시면 세 쪽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죠. 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페이지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석이 있고요. 주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페이지짜리인데 요건 3단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서를 만들 때가 중요한데요. 요거를 만들 때 중요한 요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은 페이지를 좀 구축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페이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새 페이지를 이렇게 추가하시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로로 나열이 안 돼요. 가로로 나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서 기능들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기능이 떠 있는데 Allow Document Pages to Shuffle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눌러보시면 Allow 허용하다라는 뜻이죠. Document Pages to Shuffle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옵션을 다 해제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 해제하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1번 페이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페이지를 만들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옵션들 중에 하나가 이 페이지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되겠고요. 자, 만들어주게 되면 그러면은 페이지스 옵션이 제작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스터 페이지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마스터 페이지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마스터 페이지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마스터 페이지 설정 자, B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에 추가라고 되어 있죠. 자, B마스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A마스터고요. 이게 B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B마스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인디자인에서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New Ma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B라고 해서 표기가 돼요. 자, 미리 프리팩스라고 하게 되면 정해진 그런 이렇게 네임명이 되겠죠. B마스터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고요. 자, B마스터로 만들어 볼 텐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더블 클릭 하셔갖고요.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그러면은 여기 저장을 먼저 해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실 때는요, 어디다 저장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 폴더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저 이제 2024년 11월 23일 날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2025년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소스라고 되어 있는 방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저장을 해 주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는 지금 바탕화면에 지금처럼 폴더가 있죠. 소스라는 부분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지금 하이픈 해서요. 요건 테스트 문서니까 이렇게 언더바를 붙여서 이게 원래는 아니죠, 이게. 그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문서를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은 처음 저장을 하실 때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연결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저장하면서 제출 폴더에다가 업데이트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여기서 올라가서 보시면 자, 여기 해당하는 그런 첨부 파일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요. 위에 올라가 보면 지금처럼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과 답안 전송을 이용해서 자, 여기 저장하고 답안 전송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감독위원 PC로 답안을 전송을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저장되는 공간은 바로 이런 저장 폴더가 되겠죠. 자, 문서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저장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마스터 페이지 얘기를 또 이어서 진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페이지를 만들어 보면 여기서는 마스터 페이지 구조가 있죠. 자, 일단은 이제 여기 B마스터 부분이 있습니다. B마스터 부분에다가요, 여러분들 거기 요건의 페이징 작업을 하시면 돼요.
페이징 작업을 하실 때는 뭐 적절한 위치에다가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시는 건데, 일단 이제 위치는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요건을 조금 보시면, 자, 마스터 페이지 부분을 좀 볼게요. 자, PDF를 봐야겠네요. 이렇게. 자, 두 번째 페이지를 조금 복사해서, 여기 제가 메모장에다가 좀 복사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메모장 같은 걸 좀 활용하셔갖고 제작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에 마스터 페이지 설정은 비마스터 페이지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서 페이지에 대한 재편성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는 페이지 번호 설정, 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페이지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먼저 이제 페이지를 여기다가 마키를 그립니다. 마키를 그려놓고요. 적당하게 글자를 쓰세요. 1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변경하실 때는 여기 프로퍼티스 패널에 들어가면 이 종합적인 패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얼라이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폰트를 지정할 때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제가 여기 즐겨찾기 폰트가 설정이 되어 있죠.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폰트를 여기 설정하실 때는 여기서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얼라이얼 타임스 뉴 로만 바탕 도듬 굴림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런 정도만 쓰시면 돼요. 궁서체, 그죠? 얼라이얼 타임스 뉴 로만 바탕 도듬 궁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리 이렇게 세팅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거를 찾는 게 어렵다는 거죠.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셔 갖고 여기 해당 폰트에 가셔서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타임 뉴로만 요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혹시라도 다른 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끄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걸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여기 체크를 하시면, 그러면은 체크가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반드시 여기 패널들은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널들을 좀 보시면, 이것도 이제 반드시 뭐 필요한 사용자마다 다르긴 한데, 자,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 시간 전에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스와치, 그라디언트, 텍스트 랩, 패러그래프 스타일, 프로퍼티스, 페이지스, 레이어. 자, 이런 정도로 지금 세팅하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더 있을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내용들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은 자, 안쪽에다가 여기 이제 구성을 했죠. 그죠?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당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 게, 그죠? 자, 문자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었죠? 지금 여기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 여기 좀 여기에 면주와 그죠? 페이지 번호 여기 있네요. 제가 찾았습니다. 자, 얼라이얼로 돼 있고요. 얼라이얼 10포인트로 돼 있죠. 10포인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각각의 페이지 번호가 이제 볼드한 옵션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중간 정도에 배치할게요. 여기는 이제 보통 요거를 더블 클릭, 텍스트 상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중간으로 보내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요게 요 텍스트 박스를 조금 키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그 짝수가 그죠? 두 자리 숫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3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밑에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모두 해당이 되거든요. 중간 정도에 놓으시면 되시고요. 요 정도로 놓으셨다고 가정을 하시면, 자, 그러면 요거를 중간에 배치해 볼게요. 중간에 배치해 보면 요거를 이렇게 중간에 가시면 지가 알아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요 정도의 위치로 배치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는 지금 지금 페이지 번호로 쓸 거고요. 이런 정도의 페이지 번호를 쓸 텐데, 자, 오른쪽 여기 이제 커서를 이렇게 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여기 잘 안 보이네요. 타입에, 여기에 이거 똑같습니다.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죠? 마커, 컬런트 페이지 넘버라고 돼 있습니다.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 컬런트 페이지 넘버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취하시면 돼요. 이렇게 취하시면, 그러면 요거는 이제 B라는 문자가 아니고요. 요게 추가가 되면 그러면 넘버로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면주를 설정하실 때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자, 요건 이제 면주는 좀 크게 설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똑같이 얼라이얼, 자, 10포인트, 볼드 지정했고요. 요거는 뭐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어차피 바뀔 거기 때문에 뭐 행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죠. 이렇게 뭐 적당하게 그 크기를 조금 크게 설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전 35 정도 놨고요. 뭐 4 정도 이렇게 놨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글자는 중앙정렬로 설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자, 배치할게요. 마찬가지로 중간에 가시면 지가 알아서 배치가 다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볼게요.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줄 설정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또 마찬가지로 뜨는데, 여기에 이걸로 할게요. 지금처럼. 자, 타입 기능에서요.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커라고 돼 있고요. 섹션 마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섹션 마커 부분을 지정하시면 알아서 섹션이라는 텍스트로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바뀌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축소하셔 갖고요. 해당 오브젝트를, 여기도 페이지가 번호가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Alt로 이동하면 복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동하면서 Alt 이렇게 중간에 보내시면 그러면은 페이지 설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요거는 마스터 페이지 설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처음에는 A 마스터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B 마스터로 변경하신 다음에 드래그 드랍을 하면 그 페이지가 B 마스터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페이지 번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면주에 대한 텍스트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설정하는 부분들을 조금 가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페이지별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자, 면주에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B 페이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B 마스터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이 페이지에서 요건 이제 요 B 마스터죠. 들어가신 다음에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페이지스 패널에 들어가서 자, 넘버링 앤드 섹션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기능들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내용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써져 있냐면 면주에 대한 텍스트가 여기 주어지거든요. 면주 텍스트가 뭐라고 써 있을까요? 면주, 그죠? 여기 베이스볼이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PDF를 좀 볼게요. 자, 여기에 면주는 여기 스토리라고 되어 있고요. 베이스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로 보시면 돼요. 자, 스토리라고 적으셨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스토리라고 써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페이지스 패널에서 여기에 넘버링 앤드 섹션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베이스볼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적으시면 베이스볼이라고 적었죠. 자, 바깥쪽에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그러면 스토리 베이스볼 이렇게 돼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이제 공부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지금 저장을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송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제공을 할 때 여기 PDF에 써져 있거든요. 자, PDF에 있는 내용들을 가보시면 자, 제공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인디자인으로 제출하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1번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인디자인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죠? 여기에는 저장 파일명이 돼 있죠. 요거는 그냥 인디자인으로만 저장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PDF로 저장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PDF로 저장하라고 돼 있는데 이때 PDF 보내기라는 기능에 모든 프린터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파일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익스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익스포트 기능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어도비 PDF 프린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 프린트라고 하시면 자, 그러면 여기 저장 기능을 눌러본 거죠. 옵션이 뜨죠. 자, 여기에 이제 다른 것들은 변경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지금처럼 아래쪽에 마크 앤 블리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서요, 올 프린터스 마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를 하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런 기능들을 조금 전달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실 때 제가 겪고 있는 그런 난점이 뭐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도형에 대한 그런 크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도형 크기를 그릴 때요, 보통 기본적인 옵션이요, 뭐 이걸로 그리던 상관이 없는데, 자, 지금처럼 여기 사각형 모양이 있죠. 사각형 모양에다가 이렇게 도형을 그렸다고 할게요. 도형 크기는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만약에 50, 50 정도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세팅을 하게 되면 50, 50 정도를 세팅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자, 그러면 분명히 50이 맞죠. 지금 여기서는 50짜리 도형을 그리셨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이 도형들을 그리실 때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은 두께가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께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옵션 적용이 있습니다. 그죠? 옵션에 대한 적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에디트에 환경 설정 컨트롤 K를 누르시면 환경 설정 상자가 뜨고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기능들 중에서 여기에 apply to content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include stroke weight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옵션을 끄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저는 2021년 버전의 인디자인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apply to content include stroke weight라는 기능을 적용하셔도 이게 적용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는 이건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만약에 50이라고 만들어 놨던가 저 같은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옵션을 켰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변경하면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덩어리에 대한 이런 옵션이 있으면 일단 스트로크부터 변경을 하시고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설정하시고요. 덩어리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덩어리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크기를 지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 1번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디자인 시험을 보기 전에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옵션으로 이렇게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